낯선 나라에 시집간 딸, 그리고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딸의 놀라운 한마디에 미국 간호사 출신. 엄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안고 급히 비행기에 오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거릿 윌슨입니다. 제 딸 릴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한국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30년 전 젊은 시절 한국 여행 중 끔찍했던 의료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날 새벽 3시 떨리는 릴리의 전화가 저를 깨웠습니다. 엄마 병원 가는 중이야. 평소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 손주를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라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병원, 영어는 통해, 의사는 불안감이 터져 나왔어요. 릴리는 괜찮아, 준혁이가 곁에 있어. 영어 가능한 의사도 있대. 라며 달랬지만 불씨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서울의 작은 의원에서 손짓 발짓으로 진료받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약을 먹고 더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냥 미국으로 와서 낫지 그랬니?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낙후돼 있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릴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한국은 많이 바뀌었어. 하지만 과거 기억들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했던 병원, 영어 한마디 못했던 의료진, 약국에서 한글만 가득한 약 설명서, 바가지를 씌우던 택시 기사들, 그 끔찍했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릴리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진통이 시작됐어. 나중에 전화할게. 순간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아가, 기다려. 엄마가 갈게. 전화를 끊고 바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짐을 꾸리며 생각했어요. 30년이 지났으니 변했을까? 그러나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누워있던 환자들, 불결했던 숙소, 통역 한 명 없이 외국인을 방치했던 그 나라, 그 기억들이 제 머리를 꽉 채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갈게. 걱정 마. 그리고 다짐했어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자. 한국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지. 12시간 넘게 비행한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을 켰고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릴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 한 줄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공항 입국장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입국 심사를 했고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로봇이 다가왔어요. 여권 스캔, 지문 인식, 얼굴 촬영까지 척척 진행되었습니다. 30년 전 손짓 발짓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무색할 정도였죠. 수화물을 찾고 택시 승강장으로 나섰습니다. 깔끔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미터기를 바로 켜는 택시기사, 깨끗한 차량 내부까지 모든 것이 과거와 달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주세요. 영어로 말했지만 기사님은 바로 이해했고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또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화려한 디지털 광고판들. 30년 전 낡고 혼잡했던 서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기억하는 한국이 맞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 대형 병원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현대적 외관과 깨끗한 내부. 응급실에서도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었고 접수 간호사는 영어로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릴리 환자는 분만실 수술실에 있습니다. 가족 대기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대기실로 가는 길, 복도에는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있기는커녕 깔끔하고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준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침착하게 릴리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지만 의료진이 경험이 많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병원을 둘러보며 깨달았어요. 30년 전의 기억만으로 이 나라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릴리와 아기가 무사히 건강하게 이 모든 과정을 마치기를. 대기실에서 준혁과 함께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용한 공간,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죠. 손끝이 저릴 정도로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을 때 수술복을 입은 김재현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혁 씨,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윌슨입니다. 마거릿 윌슨, 릴리의 어머니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릴리 씨는 위급합니다. 아기는 자세가 불안정했고 출혈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지인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지금 화상 연결할 수 있나요? 조언을 받고 싶어요. 김 교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수술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미국 의료만이 릴리와 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마저도 닿을 수 없다는 현실. 절망이 목을 조였어요. 미국이었다면, 내가 한국행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머릿속은 후회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김 교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곳은 세브란스예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불신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은 결국 한국일 뿐이야.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믿음은커녕 두려움만 짓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상황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라고 영어로 속삭였지만 그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절박한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제발, 제발 릴리와 아기를 지켜주세요. 시간이 멈춘 듯 흐르고 대기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이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들어선 김 교수의 모습에 숨을 삼켰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릴리 씨는 안정을 찾았고 아기도 건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끝까지 의심했던 바로 이곳. 한국 의료진이 딸과 손주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간호사가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산후 회복실로 가는 동안 제 심장은 쉴 새 없이 두근거렸어요. 딸과 아기가 정말 무사할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병원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넓은 창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고 부드러운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따뜻한 바닥이 펼쳐졌습니다. 여긴 병원이 아니라 고급 호텔 같았어요. 아니, 미래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침대에 누운 릴리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저는 달려가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 릴리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옆에 설치된 태블릿을 조작하자 침대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매트리스 강도와 자세까지 조절할 수 있었고 마사지 기능까지 있었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릴리의 혈압, 체온, 심박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디자인된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엄마,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어. 준혁이 병실 벽에 부착된 태블릿을 터치했습니다. 곧 화면에는 킴-1선이라 적힌 작은 아기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기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스마트폰 앱으로 릴리와 아기의 상태를 24시간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미국에서도 못 봤는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김릴리 씨, 식사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말하며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산모 회복식 메뉴가 사진과 영양 정보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어요. 1시간 후에 준비해 드릴게요. 김 교수님도 곧 회진 오실 예정입니다. 간호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인성, 능력, 서비스 모두 완벽했습니다. 30년 전 기억 속 무뚝뚝하고 거칠었던 의료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욕실 문을 열자 또 한 번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넓은 샤워부스, 욕조, 최고급 호텔 수준의 어메니티, 그리고 비상 호출 버튼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엄마, 이제 알겠지? 왜 여기서 출산하고 싶었는지. 릴리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환자가 바닥에 누워있던 30년 전 한국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진보한 곳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딸과 손녀를 무사히 품어준 이곳, 한국.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3일 후 릴리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재현 교수는 릴리의 회복이 놀랍도록 빠르다고 칭찬했고 아기 미나 역시 건강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모든 걱정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모님,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준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집이 어떤지 궁금함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약 15분,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정원, 현대적 건물 외관, 질서정연한 환경이 눈에 띄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하고 세련된 복도를 지나 준혁이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열어줘. 그의 말에 잠긴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음성 인식 시스템입니다. 준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넓고 밝은 거실, 커다란 창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인테리어는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웠고 집 안 공기는 쾌적하고 따뜻했습니다. 조명, 거실 무드로. 준혁이 말하자 조명이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온도 산모 모드로. 릴리가 말하자 자동으로 최적 온도와 습도로 설정되었습니다. 이건 뭐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스마트홈이에요.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조명, 온도, 공기청정기, 커튼까지 모든 게 음성이나 스마트폰으로 제어되었습니다. 특히 바닥은 온돌 시스템이 깔려 있어 맨발로 걸어도 따뜻했습니다. 이 온돌은 AI가 실내외 온도, 체온, 습도까지 분석해 조절해줘요. 릴리는 미나를 안고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온도를 최적화해줘. 저는 경이로웠어요. 미국에서도 첨단 스마트홈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정교한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미나 방도 보여드릴게요. 준혁이 안내했습니다. 아기 방은 파스텔 톤으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아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흡, 체온,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해요. 이상이 생기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고 긴급 상황에는 119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가정용이야?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제가 개발한 제품이에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신생아용 건강 패치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혈중 산소 농도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기술, 배려, 세심한 준비. 릴리와 미나를 위한 이 집은 사랑과 과학이 동시에 녹아있는 공간이었어요.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니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을 두려워했던 제 자신이. 릴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지?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게 아니야. 삶의 방식까지 다르게 만들어졌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빛들이 생명처럼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손녀가 살아갈 자랑스러운 집,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릴리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저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불안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이곳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반갑게 맞아주는 간호사와 깔끔한 시스템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접수 후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재현 교수는 릴리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놀랍게 빠른 회복입니다. 아기도 아주 건강합니다. 따뜻하고 꼼꼼한 설명에 다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이 릴리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병원장님이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병원장이 환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5층 병원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련된 사무실, 벽을 가득 채운 상장과 졸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에 단정한 모습의 여성 병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릴리 씨, 그리고 윌슨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소연 병원장.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품위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 병원장은 릴리의 수술과 회복을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릴리 씨 케이스는 저희 의료진에게도 많은 배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경험을 듣고 싶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책상 위 하버드 의대 졸업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하버드에서 공부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병원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하버드 의대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7년간 근무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 조국에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미국 의료 시스템을 두고 돌아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어요. 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의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기계적이었어요. 한국 의료는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정의라는 한국적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을 함께 돌보는 정서적 유대감, 상담, 가정 방문, 지역사회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통합적 의료 철학. 여기서는 환자가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받습니다. 정 병원장의 말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릴리와 제 손을 잡으며 정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치료하고 마음으로 돌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는 단순히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라 철학이 달랐습니다. 환자와 가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곳. 이곳은 과거 제가 두려워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진짜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병원 로비를 나서며 릴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고맙고 부끄러워서. 창밖의 서울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뭔가 새롭게 환해진 느낌이었어요. 릴리와 미나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아직 외출이 어려워 병실에서 안정 중이었고 저는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조용한 하루를 보내던 중 병원 측에서 특별한 손님이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병원장 정소현 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릴리 씨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정 박사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님께 꼭 전하고 싶은 한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실 안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 박사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오고자 한 가치는 사람을 중심에 둔 공동체 정신입니다. 의료 역시 기술로만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와 가족을 함께 돌보고 이웃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삶 전체를 치유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정이라는 끈을 잊지 않는 것.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미국에서 긴 시간 의료 현장을 지켜봤지만 이런 철학을 이렇게 뜨겁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한국은 단지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품는 문화를 지키기 위해 발전을 선택한 나라입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전 한국을 두려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딸과 손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 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어머님 같은 분을 환영합니다. 다시 오세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 이곳의 정신을 배우고 미국에 전하겠다. 릴리와 준혁도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여기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릴리가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이제 제 마음속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 공항 출국장에서 릴리와 준혁 그리고 작은 미나와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헤어짐은 늘 아쉬웠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기대와 설렘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출국 심사를 마치기 직전 준혁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정성스럽게 한지로 포장된 선물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열어보세요. 엄마를 위한 특별한 의미를 담았어요. 릴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섬세한 청자 닭이 세트와 함께 릴리와 준혁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이 닭이는 마음을 나누는 한국의 전통을 담고 있어요. 매번 차를 따를 때마다 우리를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엄마의 다음 여정도 여기서 시작되길 바라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날 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어 제목을 썼습니다. 한미 여성 건강 네트워크 한 사람, 두 세계를 잇는 프로젝트. 한국에서 본 스마트 의료 시스템, 환자와 가족을 함께 돌보는 문화, 그리고 정의 정신을 미국에 알리고 연결하는 일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병원, 스타트업, 연구소들과 직접 협력해 미국 여성들과 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온라인 포럼, 워크숍, 기술 교류회까지 구상하며 제 손은 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30년 전 낯선 문화를 두려워하던 저에서 지금은 두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되려는 저로 한국과 함께라면 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점처럼 작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새겨진 그 따뜻함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곧 미국에 도착하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니 조만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그녀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진심 어린 배려가 함께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편견은 깨지고 새로운 이해가 싹텄으며 결국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게 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